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는 멀티컬러 스위칭 보드를 이용을 한 큐라 프로파일 작성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큐라가 다 일반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으시고 기본 사용 방법을 아신다는 가정하에 어느 정도 진행이 되니까 그 부분은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만약에 큐라가 설치 안 돼 있으시다 하시다면 여러분들 구글에 들어가셔가지고요. 여기에서 큐라 이렇게 검색하셔서 네, 울티메이커 큐라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다운로드를 받아서 설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저는 지금 기본적으로 이제 6색으로 최종 완성이 된 상태고요. 여러분들은 5색으로 하셔야겠죠? 좀 전에 잠깐 사진이 지나갔는데 제 프린터에서 사용하고 있는 보드가 이 녀석이에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 하나만 씁니다. 이게 이제 익스트루더 첫 번째 있는 모터 드라이버가 꽂는 부분이고 모터가 연결되는 부분인데 저는 여기다 모터 드라이버를 하나 꽂고 펌웨어를 수정해 가지고 요거까지 같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총 6색이 된 거고 여러분들 지금 작업하시는 건 요거 하나 가지고 하는 거니까 5색이 되겠죠. 이대로 우리가 설정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저렇게 할 경우에는 조금 복잡한 부분이 없잖아 있어요. 큐라에서는 상관이 없는데 이 프루사 슬라이스에서는 조금 프로그래밍을 좀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은 한번 시작해보죠. 자, 이쪽에 보시면 프린터 이름이 있는데요. 이쪽에 가셔서 프린터 추가 눌러주세요. 큐라 제일 먼저 설치하면 아마 이 화면이 뜰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B 네트워크 프린터 선택해 주시고요. 아래쪽에 커스텀 그리고 커스텀 FF 프린터 이렇게 가시고요. 여기다가 뭐 저는 5C라고 쓸게요. 그냥 5C 이렇게 해가지고 프린터 이름 하나 만들어 주셔요. 기존에 여러분들이 엔더나 아니면 저처럼 블루어를 쓰고 계시다면 여기에 기본적으로 하위에 프로파일이 제공이 되고 있는데 얘네를 쓰면은 여러 개 익스트루더로 설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뭐 그 프로파일 파일에서 XML 파일도 에디트해야 되고 막 복잡한 상황이 있어서 그러느니 우리가 이제 5C 이렇게 해가지고 5색 컬러를 만들 수 있는 새로운 프로파일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추가 눌러주시면은 새로운 프린터가 활성화가 되고요. 이 베드 사이즈예요. 제 거는 엔더3랑 같습니다. 235, 235. 그리고 지축은 엔더3보다 좀 3cm 커가지고 280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적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히팅 베드는 장착이 돼 있으니까 체크를 해주고요. 이게 클릭하니까 좀 늦게 뜨더라고. 그리고 이 익스트루더 오프셋이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이거는 듀얼 노즐이나 아니면 쿼드 노즐, 즉 노즐이 여러 개일 경우에요. 우린 노즐 하나에다가 스플리터를 5개짜리, 6개짜리를 달아서 얘네를 넣는 거기 때문에 얘는 체크 해제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익스트루더 수는 총 8개까지 지원이 되고요.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애는 5개니까 5로 이렇게 선택해 주시게 되면 자동으로 익스트루더 1, 2, 3, 4, 5가 활성화가 됩니다. 이 창에서는 얘가 움직이지 않아요. 창 크기를 좀 조절하고 싶은데 그게 안 돼가지고 우선은 이제 익스트루더 1에 있는 이 필라멘트 직경을 먼저 설정을 해줄게요. 울티메이커라고 하는 회사에서 만드는 3D 프린터는 아마 3mm짜리 필라멘트를 쓰나 봐요. 그래서 여기에서 1.75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필라멘트 두께가 1.75입니다. 이거 설정 안 해주시면은 압출 불량 생겨요. 압출량이 줄어들겠죠, 반으로. 그래서 얘네 모두 다 클릭해 주시면서 전환되면서 노즐 두께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환경에 맞게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0.4가 대부분 달려 있으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네, 모두 다 이렇게 클릭을 했습니다. 이 창을 좀 늘려줘야 돼가지고 한번 다음 거 눌러주고 완료한 다음에 다시 한번 와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줬고요. 다시 5C 누르신 다음에 프린터 관리 들어가 주시면은 이렇게 우리 기기 설정이라고 하는 애가 나와요. 그래서 기기 설정 클릭하시면은 이제는 창을 좀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좀 크게 이렇게 놓고 말씀드릴게요. 큐라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프린터에 대한 G코드, 스타트와 엔드 G코드가 있고요. 얘네는 그대로 쓰셔도 괜찮아요. 그 문제는 없고요. 이제 우리가 설정해야 될 거는 각각 익스트루더가 툴 체인징 될 때 어떤 명령어를 가지고 할 것이냐에 대한 것을 우리가 여기서 이제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도 이제 구분을 좀 해야 되겠죠. 이제 프린터 이 스타트 G 코드와 엔드 G 코드는 프린트 맨 처음에 시작할 때와 마지막 끝날 때를 우리가 의미하고요. 이쪽에는 익스트루더로 넘어가게 되면 각각 툴이 시작될 때, 종료될 때를 따로따로 설정할 수가 있어요. 프루사 슬라이서는 코드를 한 칸에 넣으면 모두 다 공유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 장점은 뭐냐? 그냥 한 번만 넣으면 익스트루더가 10개건 100개건 다 그냥 한 번에 적용이 가능해요. 그런데 개별 컨트롤이 어렵죠.
그죠? 예, 프로사 슬라이서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챔프보드처럼 아날로그 스위치를 쓰게 될 때는 약간의 뭐 파이썬 코드를 좀 넣어줘야 됩니다. 분기문을 넣어줘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어요. 자, 그리고 지금 미리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지금 익스트루더 1이라고 돼 있지만 우리가 기계에서 이야기하는 익스트루더 1은 두 번째 있는 애예요. 아셨죠? 여기 보시면 2제로라고 써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툴이 0번째가 1입니다. 그래서 큐라를 설정을 할 때 헷갈릴 수가 있는데 우리는 지금 요 녀석만 쓰고 있거든요. 엔더도 그렇고 블로어도 그렇고 요 첫 번째 있는 애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쓰게 되고 얘를 챔프보드와 연결을 한 거거든요. 맞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 큐라에서는 이 툴이 넘어갈 때마다 자동으로 어떤 명령어가 붙냐면은 얘는 T1, T2, T3, T4 이렇게 명령어가 갑니다. 좀 이따 이제 슬라이싱을 하고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우리는 얘만 쓰기 때문에 얘가 전환되면서 이 코드가 바뀌면 안 되죠. 그지? 그래서 제일 먼저 해줘야 되는 게 뭐냐면 나는 첫 번째 툴만 쓸 거야 라는 거를 앞에다 선언을 해줍니다. 사실 얘는 생략해도 되죠. 얘가 T0니까 두 번째도 마찬가지, 세 번째도 마찬가지. 나는 이 메인보드에서 툴을 1, 2, 3, 4, 5, 6을 쓸 게 아니야. 그냥 첫 번째 있는 것만 쓸 거야 라는 걸 하는 겁니다. 제가 기존에 만들었던 3D 프린터는 메인보드를 이 모터 드라이버를 8개까지 확장을 할 수 있거든요. 뭐 다양한 방법으로 늘릴 수가 있는데 늘려가지고 쓰다 보니까 여기에 각각 번호를 먹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T1 이렇게 해서 명령어가 들어가면 여기에 있는 MCU 메인 칩에서 이쪽 애를 쓰게 되는 거예요. T0 하면 이쪽 애를 쓰는 거죠. 이 명령을 누가 인식하는 거야? 메인보드가 인식하는 거예요. 프로그램이 인식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가게 되는데 큐라에서는 얘네가 넘어갈 때마다 자동으로 얘네가 바뀌니까 걔네를 다시 첫 번째 얘네를 리셋을 해줘야 된다는 거.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우리가 지금 쓰려고 하는 애의 툴 번호를 좀 적어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M117을 쓸 겁니다. 이거는 생략해도 상관없어요. 얘는 어떤 명령이냐면 LCD에 내가 지금 쓰고 있는 툴 번호를 적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T0 여기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얘가 뭐가 될까? 앞쪽에다 써주세요. 첫 번째는 1 이렇게 되겠죠. 다음번에는 2. 하나씩 적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계와 소프트와 약간 좀 다르다. 이렇게 해주시면은 메시지 창에서 얘네가 툴이 어떤 게 움직이고 있는지 우리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되냐면 제 프린터는 지금 리밋 스위치가 X235 위치에 장착이 돼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까지 가서 스위치를 켜야 되잖아요. 그지? 그쪽으로 이동할 수 있는 코드를 하나 넣어주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G1 X235로 약 10,000 속도로 이동을 해라 라는 의미예요. 근데 만으로 주셔도 되고 12,000을 주셔도 됩니다. 이 12,000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하는 거냐면 우리가 이제 1분은 60초죠. 60 곱하기 물음표 한 거죠. 쟤를 보면 얼마가 돼? 200 밀리세컨드. 즉 1초에 20cm를 가는 속도로 움직여라 라는 거죠. 그러면 저기까지 가는데 2초면 되는 거야. 슝 지나가는 거죠. 너무 빨라. 그래서 얘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10,000 정도나 약 뭐 7,200 정도 주셔도 괜찮고요. 뭐 이런 정도 속도로 줍니다. 근데 엔더나 이런 블로어 정도에서 10,000 주면은 그 이상 속도를 내질 못하는데 최대 속도로 이동을 해요. 얘가 할 수 있는 최대 속도. 얘네가 보통 최대 속도가 아마 120ms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약 한 7,400 정도 주면은 가장 합당한 속도다. 그러나 이 10,000까지 주는 이유는 하여간에 전속력으로 달려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뭐로 할 거냐면 스위치를 누르고 있는 시간이거든요. 누르고 있는 포즈 타임은 G4라고 하는 명령어를 쓰고요. 이 첫 번째는 100m초를 써요. 0.1초를 쓰는 겁니다. 근데 제가 얘를 테스트해 보니까 이 프린터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F만 하더라도 만 속도를 못 낸다고. 그지? 그러면 얘를 누르고 빠질 때도 속도가 당연히 느릴 수도 있다는 거야. 프린터마다. 가속도마다도 다르고. 그래서 테스트를 해보니까 90으로 주니까 오류 없이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익스트루더는 0.09초 요 속도로 누르고 있다가 빼라라는 것이 또 들어가줘야 되겠죠. 그래서 뺄 때는 어느 정도 빼니까 되나 보니까 한 5mm 정도 빼도 크게 문제 없더라고요. 한 5mm 정도 빼주면 되더라고요. 근데 좀 걱정된다 그러면 225로 빼셔도 됩니다. 뭐 5mm 차이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이 정도 우리가 빼주고요. 이제 필라멘트를 넣어야 되잖아요. 근데 필라멘트 넣을 때는 항상 이 상대적 압출이라고 해서 현재 시점에서 필라멘트 위치에서 넣도록 하는 상대적 압출 설정을 해줘야 돼요.
그지?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필라멘트를 넣어줍니다. 150은 15cm 막 밀겠다는 거예요. 만 주면 솔직히 만 줘도 이것도 만 속도 못 내요. 그래서 최대 속도로 밀어! 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 우리가 프린터 설치할 때 스플리터 위에서부터 노즐까지 총 길이가 17cm였잖아요. 170mm였잖아요. 근데 제가 150 주는 이유는 마지막에 노즐 들어갈 때 너무 빨리 들어가서 약간 좀 찔끔하고 나올까봐. 그럼 노즐에서 다른 색깔이 찔끔하고 나오면은 얘가 혼색이 될 수가 있어서 한 15cm는 쭉 밀고요. 2cm는 천천히 미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초기화 해주고요. 그리고 얘는 얼마만큼? 약 22cm 정도는 약 3000 정도로 약 50ms로 넣어라 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다시 또 익스트루더 초기화까지 해주시면은 기본적으로 첫 번째 애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게 5번이네요. 5번. 그지? 예, 5번인데 제가 말씀드리면 이 누르고 있는 스위치 속도를 측정을 해보니까 얘가 100, 300, 500, 700, 900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는 900 이렇게 주면 되겠고요. 하나씩 이제 옮겨가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얘네를 복사해가지고 옮겨서 한번 가볼게요. 자, 얘는 지금 700 주시면 돼요. 네 번째 익스트루더는 700.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코드가. 얘는 500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300이에요. 얘는 300 주시면 되고요. 네, 첫 번째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90 정도 주시면 됩니다. 요거는 정말 많은 노력과 삽질과 여러 번 출력을 통해서 얻게 된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각 프린터마다 차이가 있는데 제가 여러 장치에 이제 테스트를 해본 결과 이게 가장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불안하다 그러면 얘도 뭐 280 정도 주셔도 크게 문제 없더라고요. 프린터 속도마다 차이가 좀 있어가지고 근데 큐라에서는 크게 오류가 없는데 이 프루사 슬라이서 같은 경우는 이 슬라이싱을 하고 나면 이 속도 중에 이 이동 중에 이 속도가 소거되는 버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그때는 좀 줄여서 프루사 슬라이서 따로 제 강의를 말씀드리겠지만 그때 이제 줄여서 작업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얘는 얼마? 90, 얘는 300, 500, 700, 900 900m초예요. 0.9초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해준다. 다음에 이제 익스트루더가 종료될 때는 어떻게 되느냐? 얘를 빼줘야 되겠죠. 그래서 종료되는 부분에서는 얘를 빼는 코드를 한번 제가 미리 좀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가지고 오고 처음에 제가 여기에 보시면은 마이너스 7을 준 이유는 필라멘트에서 얘네를 바로 빼지 않고 스위치 있는 대로 이동을 하게 되면 흐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살짝 리트렉션 정도, 약 7mm, 7mm 정도 빼주고 그 다음에 전속력으로 스위치 있는 앞까지 이동을 합니다. 됐죠? 스위치 있는 앞까지 이동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스위치 앞에 가서 필라멘트를 나머지를 빼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마이너스 7, 마이너스 163하면 마이너스 170이 나오는 거잖아요. 오케이? 그리고 여기서 빼실 때도 뭐 요거는 큰 의미는 없어요. 얘도 6000 정도면 거의 전속력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만으로 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6000 정도 주는 거고 그리고 또 인터넷에 찾아보면은 이 그 끈 모양 필라멘트 빠질 때의 끈 모양을 좀 예쁘게 하기 위해서 얘를 살짝 넣었다가 조금 기다렸다가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이렇게 해가지고 뭉툭하게 해서 뺏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그렇게 하진 않고요. 이게 MK8 익스트루더 쓸 때는 걔가 약간 좀 유용한 것 같아요. 왜냐면 익스트루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걔가 충분히 컨트롤이 돼. 근데 저는 그것보다 압출이 막히지 않고 쭉 들어가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기어비가 있는 BMG나 타이탄 익스트루더를 쓰고 있어요. 그때는 걔네가 무용지물이더라고. 워낙 속도가 느려져가지고 이 4배 힘은 세지만 속도는 4배 느려요. BMG나 타이탄이.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MK8 익스트루더 같은 경우는 이 스플리터에서 살짝 막히면 못 밀어냅니다. 예,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BMG는 그런 거 없이 그냥 막 밀어내요. 4배 힘이 세니까. 대신에 속도가 좀 느려. 그러한 차이점이 있다. 장단점이 있어가지고 그런 거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M842라고 하는 애는 뭐냐면은 얘는 모터를 중단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챔프보드는 아날로그 스위치를 써요. 그럼 스파크, 서지가 발생할 수 있어요. 스위칭 할 때. 그지? 그때 전기가 돌고 있을 때 얘네가 딱 스위칭이 되면은 보드에 데미지를 줄 수 있다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M84라고 하는 즉 모터를 죽여주는
모터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하는 디저블링하는 M84를 주고요. 그냥 M84만 주면 XYG가 다 죽어. XYG가 다 죽어. 그러면은 축이 내려앉아요. 그러면 끝나는 거야. 그래서 익스트루더만 해라고 하는 요거 주시고요. 간혹가다 프린터마다 M84가 안 먹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요 모터 죽이는 G코드가 두 가지가 있는데 M84랑 M18이 있어요. 어감이 좀 이상하지만 18. 네. 이렇게 두 가지를 같이 넣어주시면 완전히 모터가 죽은 상태에서 스위치가 딱 되도록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핵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빼는 부분은 다 똑같아요. 뭐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다 된 거예요. 이제 기본적인 건 다 된 거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Q라의 특징적인 거는 얘는 들어가고 나가는데 이 나갈 때의 엔드 코드 같은 경우는 다음 익스트루더가 있을 때 빼는 거고요. 마지막 익스트루더에서는 얘를 빼지 않아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엔드에서도 얘를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쭉 보니까 M84까지 요 사이 이거 펜하고 핫엔드 죽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죽이는 것까지 됐고 이 부분에 우리 엔드지 코드를 이렇게 넣어주시게 되면 이렇게 넣어주시게 되면 마지막에 17cm를 쭉 뽑는 것까지 우리가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닫기 눌러주시고 확인 눌러주시면은 기본적인 애는 설정이 끝난 거예요. 다음에 이번에는 기본 슬라이싱 프로파일인데 이거는 여러분들 뭐 그때그때 다르잖아요. 그지? 저는 이제 드래프트로 해서 0.2mm를 일반적으로 쓰고 있고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자주 쓰시는 애들을 쓰세요. 쭉 내려가서 이 멀티컬러 할 때 중요한 부분들만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은 프린팅 온도 중에 보면 얘네가 멀티 익스트루더 쓰면은 초기 프린팅 최종 온도 그 다음에 여기 대기 온도까지 나오는데 얘네 온도가 달라지면은요 얘네가 출력하다가 온도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막 그래요. 그럼 속도가 느려지고 그러다 보면은 또 오류도 생기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 없애기 위해서 이 프린팅 온도는 다 똑같이 하세요. 근데 이 멀티컬러 할 때 좀 특이한 게 하나, 뭐 팁이라면 팁인데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PLA를 210도에서 뽑는다. 그런 분들은 거의 없겠죠. 그지? 그렇다면 약 5도 정도 낮춰주세요. 저는 약 205도에서 210도에서 뽑거든요. 그 필라멘트 종류마다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온도에 맞추시되 일반적인 PLA,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PLA 같은 경우는 200도면 돼요. 패치는 쓰시면 안 됩니다. 패치는 실이 생겨서 이 스플리터 박아요. 그래서 패치는 쓸 수 없고 ABS는 괜찮아요. ABS는 제가 써봤는데 이게 PLA보다 훨씬 좋습니다. 깔끔하게 완전 딱 떨어지면서 잘 나와요. ABS가. 그래서 챔버가 있다 그러면 ABS 쓰시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패치는 안 돼. 실이 생겨서 막혀요. 자, 그래서 이렇게 다 맞춰주시고요. 또 이 큐라가 삽질인 게 하나 있는데 이 다른 익스트루더도 다 똑같이 해줘야 돼요. 익스트루더 전환할 때 이 온도가 또 바뀌게 되면 이 온도를 또 전환하는 시간도 걸리고 막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가 있어서 얘네를 이렇게 설정을 하고요. 사실은 얘네를 없애주는 게 이 큐라에 보면 이 애드온 이쪽에 보시면 프린터 세팅에서 이 히팅 노즐 공유라고 하는 옵션이 있어가지고 얘를 설정을 하면 얘네가 쭉 줄기는 하는데 그 옵션을 쓰면은 또 문제가 되는 것이 몇 가지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5개 모두 다 해주시고요. 빌드 플레이트는 저는 그래요. 이거는 좀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기존에 쓰시는 것보다 살짝 더. 왜? 계속해서 노즐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 모델을 건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탈착이 벗어나는 경우 잘 붙는 애들은 괜찮아.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를 위해서 약간 좀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공급량이 나오는데 이게 제일 중요해요, 사실은. 멀티컬러 할 때 품질에 문제가 있을 때 가장 먼저 봐야 될 게 바로 공급량이에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이 공급량이라고 하는 거는 필라멘트가 명령을 10mm를 뽑아라 그러면 1cm가 쭉 나와야 되잖아요. 정확하게. 그거를 우리가 익스트루더 스택 값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걔가 정확해요. 걔가 정확하더라도 이 실제로 인쇄할 때 보면 노즐의 온도나 그리고 익스트루더의 문제, 그 다음에 저항 문제 이런 것들 노즐에서 걸리는 저항 등등등 여러 가지 사항 때문에 실제 압축열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 온도를 지금 프린팅 온도를 PLA 같은 경우 평균이 180이잖아요. 근데 200 정도 제가 지금 쓰고 있잖아요. 이 정도면 흐를 수가 있어. 필라멘트가 흘러요. 200도 정도 주면 어떤 필라멘트들은. 그래서 필라멘트 좋은 거 쓰면 모두 그냥 뭐 끝나긴 됐는데 좀 싼 필라멘트 쓰실 때는 프린팅 온도 낮춰주시고 공급량을 확 줄여주세요. 그러면 아주 깔끔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평균적으로 얼마 주냐면
약 95% 줘요. 그래서 어떤 특정 해외 프린터들 이 프로파일 보면 얘를 85까지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 뭐 압출기가 그 익스트루더의 종류에 따라서도 다르고 막 그래서 근데 제가 지금까지 써본 걸로는 MK8도 그렇고요. 그리고 BMG, 타이탄 여기에서 깔끔하게 나오게 하려면 95 정도 주시면 적당합니다. 예. 이게 어떻게 보면은 최고의 노하우야. 이게 최고의 노하우입니다. 그 압출량도 다른 데도 다 설정해 줘야 돼요. 5번을 이렇게 해서 95로 설정을 해줄 수 있고요. 그리고 저 프린팅 온도나 이런 거는 우리가 이제 이 그 재료 있죠? PLA 재료 설정해서 한 번에 얘네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좀 이따 이제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고 이렇게 내려와서 프린팅 속도 봐주시고 느리게 프린트할 거 저는 첫 번째만 천천히 해요. 그리고 리트랙션은 좀 많이 주는 편인데 얘가 기본이 지금 6.5네요. 근데 저는 6 정도 주거든요. 5에서 6 정도 주고 속도 50 줘요. 저는 타이탄 쓰고 있습니다. 지금 이 프린터에 타이탄 익스트루더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50 이상 줘도 그 이상 속도를 못 내, 얘가. 이 타이탄이나 BMG에서 50이면 굉장히 속도가 빠른 거예요. MK8 같은 경우 80까지 줘도 괜찮거든요. 근데 얘는 지금 기본적으로 기어비가 4대1이기 때문에 약 4대1이에요. 약 4대1. 4대1이다 보니까 50 정도 줘도 굉장히 빠르고 소음이 심해져요. 그래서 최대값이 50이더라고. 제가 봤을 때. 그래서 나머지들도 마찬가지로 네, 다 변경해줘야 돼요. 똑같이. 저는 타이탄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만약에 지금 MK를 쓰고 있다면 약 80 정도 주셔도 괜찮아요. 아셨죠? 네. 하여간에 빠른 게 좋은 거거든. 그리고 대신에 이제 모터만 좀 열을 받겠죠. 저는 타이탄이에요. 네, 이렇게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컴빙이 있는데 저는 컴빙에 이제 내부 체온 내만 설정합니다. 출력상의 문제가 좀 발생할 경우가 많아서 이렇게 설정을 하고요. 냉각 주고요. 서포트 다 필요 없고요. 이제 또 두 번째 중요한 부분인데 이제 이중 압출이에요. 얘를 설정해줘야 우리가 네, 멀티컬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프라임 타워 사이즈는 일반적으로 55 정도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5색이잖아요. 그럼 5색이면 55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55에서 60. 이건 뭐냐면은 그 반지름이 25.5 나오는 거고요. 프라임 타워 볼륨은 내가 이 색깔을 바꿨을 때 필라멘트를 밀어낼 양이에요. 최적입니다. 밀리미터 3승이잖아. 그지? 최적인데 제가 이 데이터를 뽑아 보니까 약간 옅은 색깔들을 많이 뽑는다 그러면 한 60 정도 주셔도 큰 문제 되지 않아요. 근데 약간 유색, 좀 채도가 높거나 그럴 때는 기본이 80입니다. 검은색이다. 저는 검은색 써요. 그럼 160 주세요. 검은색하고 흰색을 같이 써요. 그럴 때는 같은 레이어에서 흰색, 검은색 쓴다 그러면 160 정도 주셔야 깔끔하게 빠집니다. 근데 그런 경우는 모델링 할 때 조금 다르게 해가지고 검은색과 흰색은 좀 별도로 해가지고 저는 80 정도 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나머지도 모두 다 80으로 변경을 해줍니다. 이렇게 변경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노즐 스위칭. 스위칭 할 때 이 리트랙션 거리인데 이걸 쓰지 않아요. 예를 주면은 우리 좀 전에 16mm였잖아요. 앞에서 우리가 설정한 스타트 앤드 엔드 코드에다가 이 값을 감안을 해서 또 계산을 해야 돼요. 그리고 속도도 얘는 20ms밖에 안 돼. 뭐 속도를 조정할 수는 있긴 하겠지만 그래서 저는 얘를 그냥 비활성화 시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다 끝난 거예요, 사실은. 그죠? 이렇게 다 됐고요. 제가 모델링을 최근에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어가지고 걔를 넣어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부탁을 좀 하셔가지고 제가 만들어 놓은 애가 있는데요. 이렇게 얘는 사색이네요. 네임판이고 얘를 가지고 해볼게요. 이 각각 이 모델에다가 4개를 같이 가지고 왔는데 모델에다가 색상을 한번 지정을 해볼게요. 우선 첫 번째 있는 이 친구 마우스 오른쪽 하고요. 보시면 익스트루더 선택할 수 있어요. 얘를 1번 쓰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얘를 2번, 그 다음에 얘를 3번, 얘를 4번으로 이렇게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러시고요. 컨트롤 A 눌러서 모두 선택하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에 모델 합치기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합쳐집니다. 그리고 얘가 프라임 타워예요. 좀 전에 우리 멀티 컬러 할 때 필라멘트 뽑아내는 그런 위치가 되는데요. 이 위치가 제 프린터는 지금 엔드스탑이 X235에 있어요. 그래서 그 위치 쪽으로 움직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X 위치가 224에서 딱 붙어서 들어갔고요. Y축도 지금 해당하는 모델을 좀 이렇게 빼주고요. Y축도 여기쯤에다가 만들 수 있게 좀 내려줄게요. 그래서 120 정도 주면 나올란가? 110 정도?
110 정도 주니까 요만큼 위치, 중간 위치에 위치하게 되네요. 아니면 모델을 이렇게 놓으셔도 돼요. 이렇게 놓으셔도 됩니다. 아니면은 모델을 이렇게 놓고 x를 약 뭐 50, 30, 30 정도 놓고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근데 한 가지 제 팁이 있는데 얘네가 지금 우리가 여기서 색깔을 딱 칠하고 이쪽으로 쭉 이동을 할 거잖아요. 스위칭하러. 근데 여기에 걸리는 수가 있어.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 프라임 타워는 이 바로 옆에다 놓지 말고 살짝 뒤에다 놓으시거나 아니면은 모델을 앞에다 놓거나 모델을 뒤에다 놓거나 옆에다 놓지 않는다라는 거. 이게 이제 팁이 되겠죠. 그래서 아까 있던 대로 110 정도 줄까 봐요. 100 정도 줘도 되겠다. 이렇게 하시고 얘를 이렇게 놓으시면은 얘가 이쪽으로 쭉 갔다가 스위치 딱 치고 이쪽으로 가서 이렇게 찍 그리고 이쪽으로 와서 색칠하고 치고 이렇게 움직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슬라이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필라멘트 색깔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얘네가 제대로 지금 색깔이 표시가 안 될 거예요. 그리고 이 보니까 브림이 가 있네요. 브림. 그지? 이 브림은 저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멀티컬러 할 때 브림하게 되면 이 브림하는 익스트루더가 따로 있고 이 밑에 실제 모델에 칠하는 익스트루더가 따로 있어요. 이 경계에 혼색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저는 브림을 쓰지 않고요. 스커트를 씁니다. 스커트 쓰는 이유는 뭐냐면은 여기 노즐 한 번씩 이렇게 닦고 가라고 이렇게 쓰고요. 얘를 설정하게 되면 이중 압출에서도 얘를 또 브림을 설정할 수 있게 활성화가 되는데 얘를 주면 너무 많이 영역을 써요. 이렇게 보이시죠? 그래서 얘를 해제를 해주세요. 그리고 슬라이싱 이렇게 눌러주시게 되면 이런 모양으로 슬라이스가 되겠죠. 근데 보니까 여기 넘어가죠. 여기 넘어가면 안 돼. 그래서 여기에 X 위치를 좀 더 줄여주겠습니다. 220 정도 주면 될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각 노즐을 한 번씩 닦고 이제 들어가게 되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이렇게 보니까 무슨 색으로 나오는지 알 수가 없잖아. 그지? 그래서 요거를 이 각각의 재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색깔을 지정할 수 있는지 한번 살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터 설정으로 들어가 주시고요. 여기 보면 재료가 있어요. 그리고 제너릭 PLA라고 하는 애가 있고요. 여기에서 기본적인 색깔이나 이런 걸 지정할 수 있는데 제네릭 기본이기 때문에 프린터 설정이나 이런 걸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얘를 하나 복사해 줄게요. 그래서 복제 눌러주시고 현재 상태 그대로 이렇게 해주시면 이게 만들어지고요. 여기 이제 상표를 여러분들 걸 만드세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밑에다가 블루어라고 해가지고 만들어졌는데 여러분들 특이한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게 되면 여러분들의 코드로 만들어 주시게 되면 이 자동으로 여기에 그룹이 생깁니다. 이렇게 두목이라고. 그리고 이쪽으로 얘가 복사해서 만들어져 와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색깔도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얘는 우리 Y 옐로우야 옐로우. 이렇게 하고 각각 값들 넣어주고 이제부터는 프린팅 설정에서 이 기본 프린팅 속도 온도와 이런 걸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기 온도도 우리 아까 200이었잖아요. 리트렉션 얼마요? 6이요. 그리고 리트렉션 속도 우리 50 썼었죠? 그 다음에 펜 속도도 여기서 설정할 수 있는데 100으로 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정을 해서 만들어주고 얘를 또 하나 복사해요. 총 5개, 6개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변경상 유지해주고 두 번째는 블랙이야. 그러면 얘 이렇게 해가지고 넣어주시고 얘를 검은색으로 이렇게 해주시면은 필라멘트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또 이게 블랙이 아니라 마젠타 들어간 것 같은데? 그죠? 블랙으로 이렇게 해주시고 또 여기다 복제 이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여러 가지 색깔을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에는 뭐 마젠타다 그러면 M 이렇게 주시고 여기에서 마젠타 어딨어 마젠타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은 우리가 여기서 필라멘트만 선택하는 걸로도 모든 걸 다 컨트롤 할 수가 있습니다. 좀 전에 우리가 봤던 이 값들을 하셨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얘네 적용하는 거는 위에 있는 각각의 이 툴들 클릭하시고요. 1번에다가 클릭하시고 저는 미리 만들어 놓은 애가 있어요. 그래서 블루어에서 첫 번째 블랙 유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블루어에서 그레이 이렇게 해주시고 변경상 삭제하게 되면 기존 값이 없어지고 이 필라멘트 값이 여기에서 상속이 됩니다. 그냥 이제 기존에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세 번째는 뭐 마젠타 네 번째 사색까지 있으니까 네 색깔까지 설정을 좀 해줄게요. 블루에서 이렇게 해서 오렌지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슬라이스 딱 눌러주시게 되면 우리가 출력되는 실제 모델의 색깔을 어느 정도 미리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보기 보시면은 이쪽에 프라임 타워가 나오고요. 프라임 타워의 이 크기를 우리가 55를 주게 된 이유는 뭐냐면 얘가 지금 1색, 2색, 3색, 4색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검은색에 이쪽에 있는 검은색에 이 프라임 양을 150 정도 줘요. 그러면 더 많이 얘가 영역을 쓰겠죠. 얘가 영역을 쓰면서 얘가 구멍이 작아지죠. 그래서 이 55가 5색의 최적이다. 왜? 여기다 한 색깔 더 넣으면 꽉 찰 거 아니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55 정도로 주시고 그 다음에 프라임 타워는 색깔마다 주는데 약 80이 기본이다. 일반적인 색상에서는 80 정도 주면 크게 혼색되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60 주는 분들도 계세요. 60 줘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모델링 할 때도 보시면은 이렇게 검은색을 바닥에다가 깔게 되면 좀 문제가 돼요. 왜냐 검은색 칠하고 얘네 칠할 때 이게 조금씩 조금씩 혼색이 되거든요. 그래서 검은색을 마지막에 위쪽에 칠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모델링 할 때 좋아요. 그래서 이 검은색은 되도록이면 멀티컬러에서 안 쓰는 게 좋긴 합니다. 검은색하고 흰색을 같이 쓰는 거는 거의 뭐 필라멘트를 다 뽑아내겠다는 그런 의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간단하게 우리가 프로사 슬라이서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사실 근데 이게 그 경험에 쌓이는 데이터잖아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삽질해 가면서 찾을 필요는 사실 없죠. 왜 선배님들이 이미 다 해놓으신 게 있죠. 중간 단계인 저도 얘네를 데이터를 선배님들이 보여주신 걸 가지고 테스트하면서 저만의 것을 만들어낸 것 뿐이지 또 여러분들도 직접 하시면서 이런 부분들 좀 값들을 좀 변경해 가면서 나만의 프로파일을 만들어내시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그 큐라 설정을 봤고요. 큐라는 뭐 따로 이렇게 복잡한 게 없어요. 대신에 좀 번거로울 뿐이지 손이 많이 갈 뿐이죠. 프로사는 조금 생각할 부분들이 있어요. 대신에 설정을 하면 정말 깔끔하게 잘 나옵니다. 멀티컬러에서는 큐라보다 프로사가 더 좋다. 이 이중 압출할 때 여기에서 노즐 스위치 리트렉션 거리를 0으로 주잖아요. 그죠? 근데 프로사는 이 내부적으로 내가 설정한 리트렉션을 한 번 더 해요. 그래서 좀 겉면이 깨끗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슬라이싱 되는 것까지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 G코드에 대해서 잠깐 한번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그래서 G코드를 열어가지고요. 메모장으로 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열어서 한번 보여드리면서 이야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 좀 전에 이 프린터 설정에서 어떤 걸 했었냐면은 이 공통으로 들어간 코드가 있었어요. 여기에 보면은 이 M117의 로딩 툴이라고 하는 명령어가 있는데 얘를 가지고 각각의 이 G코드가 어느 위치에서 움직이는지 한번 잘 되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컨트롤 V 해주시고 아래로 눌러보시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익스트루더예요. 그래서 T0 지금 로딩 할 거다. 그래서 T0 찍고 가서 90이니까 첫 번째 익스트루더 찍은 거고요. 그 다음에 쭉 넣어요. 여기까지 넣는 거잖아요. 그지? 그리고 여기 보니까 여기서 이 리트렉션을 살짝 하네요. 그죠? 마이너스 6 빼고 그 다음에 출력이 시작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보면 이번에는 T1이에요. 그 T1인데 앞에서 T1이 한번 찍히죠? 우리는 지금 쓰고 있는 애가 T1이 없잖아. T0만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얘가 오류가 생길 수도 있는데 생기진 않아요. 왜냐하면 없는 애는 무시하고 그냥 T0로 가거든요. 그래도 혹시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T0라고 하는 명령어를 추가를 해줬던 거예요. 그지? 똑같이 이번에는 두 번째니까 300 간 거고요. 이번에는 세 번째 툴로 간 거예요. 그래서 T2로 갔고 변경이 됐고 T2 로딩 한다고 뜨고 다시 T0로 바꿔주는 겁니다. 아셨죠? 저처럼 육색으로 할 때는 얘네 컨트롤을 더 세밀하게 해야 돼요. 근데 지금은 그냥 이 정도까지만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G코드에서 이런 것을 볼 수가 있고 이런 G코드를 가지고 우리가 프린터가 인식을 해서 볼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오늘 영상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프로파일은 제가 따로 드릴게요. 그냥 다운 받으셔가지고 적용하시고 조금씩 수정해 가면서 여러분들이 쓰시면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감사합니다.